우선 벤자민 무어는 미국의 페인트 회사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페인트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883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페인트 회사이고요. 본사는 이제 뉴저지주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고품질 프리미엄 페인트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페인트 제품 자체 내구성과 그리고 여기서 오늘도 이제 이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라인을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색상 자체 이제 다채로움뿐만 아니라 정확성 그리고 그런 미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디자이너, 뭐 페인트 전문가, DIY어들은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페인트 제품들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은 뭐 실내 외부용 페인트, 스테인, 프라이머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제품 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실내에 이제 벽을 칠하는 데 사용이 되는 페인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페인트 회사인 벤자민 무어에서 매해마다 주로 이제 연말에 그 해의 컬러 트렌드와 그리고 그 해의 대표적인 컬러, 대표적인 색상, 컬러 오브 더 이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1년간의 긴 세계적인 컬러 및 디자인 탐색의 결과물로서 그 팀 내 전담팀, 이 전담팀을 컬러 트렌드 헌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외 문화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주도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디자인 전시회나 박물관,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그 외와 더불어서 뭐 소비자 행동, 경제학, 문화적 환경적 영향 그리고 뭐 VR이나 AI 같은 기술의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를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분석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역 데이터 등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한 그 검증 과정을 걸쳐서 이 선정한 것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단순히 이 페인트, 어떤 특정 페인트 색깔을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뿐만 아니라 이런 전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화적, 환경적, 미적 지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계의 나침반과 같은 그 해의 나침반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페인트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뭐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의사 결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홈 인테리어 트렌드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서 페인트를 넘어서 뭐 가구, 텍스타일, 홈 데코, 그리고 액세서리 등의 회사들의 의사 결정에도 최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 소유자들이 이러한 색깔로 아니면 이런 비슷한 색깔로 많이 페인트 칠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이제 상반되는 게 아니라 그와 이제 화합되고 그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을 갖춘 아이템들을 많이 이런 회사들도 출시를 하고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색상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주택 소유자들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공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향점과 함께 액셔너블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자민 무어에서 발표한 2025년 컬러 트렌드와 팔레트를 보면은 일단 저는 요 10가지 색깔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뭔가 이런 자연에서 많이 모티프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색감이 갈색. 특히나 이제 세 번째 요 레더 새들 브라운이나 아니면 차우닝 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래시컬한 갈색이나 약간 텐 그런 비슷한 약간 텐 느낌을 주는 색깔이고 좀 재밌는 거는 이 2025년 올해 컬러로 선정된 이 시나몬 슬레이트도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의 브라운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버건디나 약간 빨간색, 보라색 같은 그런 느낌, 보라색과 갈색의 약간 중간 지점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클래식한 갈색, 이 레더 세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되고 약간 뭔가 이렇게 어,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지루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와 변형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궁금함을 자아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복잡하면서 미묘한 요 시나몬 슬레이트를 올해의 색으로 선정을 해서 약간의 그런 다채로움과 어, 베리에이션을 주지 않았나 이런 제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초록색.
그 초록색 계열이죠. 특히나 이 밑에 줄의 4개의 색깔 같은 경우는 초록색 언더톤이 딱 들어오는데 조금씩 이제 그 다르긴 하지만 4개 색이 그 초록색 언더톤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요 마지막 페리스 레인과 글래시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인데, 좀 이런 그레이나 아니면은 이런 베이지 색깔의 중립적인 색깔이면서도 그런 초록색의 언더톤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느낌을 강조한, 그런 차분해지면서도 약간 이런 초록색의 생동감이 살짝 있는 그러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 트렌드의 철학적이고 약간 심리적인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 살아있는 색상의 악센트와 좀 미묘함을 조합하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딱 감정적으로는, 감정적인 그러한 목적 자체는 카밍 컴포트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릴렉스 되고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안정과 휴식을 주는 그러한 색깔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왜냐면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이런 자극이 많아지고 센세이셔널한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만큼은 좀 더 안정되고 이제 휴식과 그러한 회복을 주는 색깔을 가지고 싶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다운되거나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자연적인 생동감을 주는, 아까 이랬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초록색과 같은 색깔을 넣어서 그러한 자연적인 생동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영혼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색감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벤자민 무어가 발표한 2025년 올해의 색과 컬러 트렌드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갈등, 충돌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심신을 위로해주고 자연적인 생동감과 친화력이 있는 컬러로 영혼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색감 트렌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